뉴욕 일원이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하며 8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 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허술한 비밀 취급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낙관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뉴요커 4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 5년 이내 뉴욕을 떠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일원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들을 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마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20도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일자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한 90도는 1941년 이후 82년 만에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기온에 공기 질까지 나빠지면서 대기오염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일원이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센트럴파크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를 기록해 같은 일자로 1977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4월 평균 기온은 화씨 60도대로 평균보다 20도 이상 높은 기온입니다.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져 오늘 낮 최고 기온도 90도에 육박하고 바람도 잦아들어 체감 온도가 무려 화씨 100도에 달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뉴욕 일원은 대기오염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국립기상청은 뉴욕시 5개 보로와 허드슨밸리 지역에 오늘 밤 11시까지 대기오염 경보를 내리고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오늘 밤부터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몇 차례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66도가 예보되어 있고 일요일에는 65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63도로 4월 평균 기온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졌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7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파장이 일고 있는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이 주 방위군 소속 말단 병사로 드러났습니다. 1급 비밀문건에 미군 장성 600명 외에도 일부 사병들까지 수천 명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허술한 비밀 취급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건으로 1급 비밀로 분류된 기밀문건에 접근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1급 비밀은 통상 국가전략 차원에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1급 비밀 취급 권한을 지닌 인사는 국방부와 여러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과 각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에선 600명이 넘는 장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관, 국방부 대령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교 일부는 물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정보부대 소속 일부 사병들조차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1급 비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좋게 수천 명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2급 비밀의 경우는 취급 권한을 지닌 사람이 더 많아서 국방부나 여타 국가안보기관 직원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원에게 열람 권한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건이 1급 비밀이라는 것이 실제로 기밀이었는지 또 국가안보기구들이 민감한 자료가 널리 퍼지도록 방치해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 폭넓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연방수사국은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의 공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잭 테세이라 일병을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19년 9월 주 방위군에 입대한 테세이라는 군사통신망 관리를 담당해왔고 지난해 10월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 디스코드의 비공개 채팅방을 이용해 수백 쪽 분량의 기밀을 유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주 6.28%에서 이번 주 6.27%까지 떨어지면서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낙관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전주 6.28%에서 이번 주 6.27%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는 5%였습니다. 프레디맥의 샘 케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원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높지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낙관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수준이 높은 주택에 대한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일부 매수자들이 유입되면서 지난주 모기지 신청은 전주보다 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 상승했는데 지난 2월의 상승률 6%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다만 다니엘 헤일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은 5.6%를 기록했다며 아직은 연준이 할 일이 더 많고 5월 초 금리를 다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건 연준의 긴축이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며 긴축 사이클의 끝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달러와 금은 안전 자산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지만 강력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의 금 가격은 달러와 약세로 어제 온스당 최고 2,055달러 30센트까지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의 금 가격이 달러와 약세에 힘입어 어제 온스당 최고 2,055달러 30센트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거래가 활발한 6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30달러 40센트가 오르면서 이날 2,055달러 30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맥스는 세계 금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금 선물 시장으로 귀금속 선물 거래량은 다른 거래소의 귀금속 총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이런 코맥스의 금 선물 가격은 미국 내의 각종 이슈와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달러화의 가치와 금 선물 가격은 강력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에 올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맥스의 금 선물 가격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수령자가 월 8일로 끝나는 한 주일간 11,000건이 늘어 23만 9천 건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금값 강세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5월 인도분 선물 은값은 온스당 46달러 70센트 올라 온스당 25달러 925센트까지 올랐습니다. 7월 인도분 백금도 38달러 오른 온스당 1,065달러 50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뉴요커 4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 5년 이내 뉴욕을 떠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뉴욕주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는데요. 뉴욕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교육, 또 여가 생활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시에나 칼리지는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406명의 뉴욕 성인들을 대상으로 뉴욕과 관련한 만족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 가운데 71%는 앞으로 5년 뒤에도 뉴욕주에 거주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지만 27%, 4명 가운데 1명꼴은 5년 내에 뉴욕주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뉴욕주에서 은퇴하겠다고 언급한 뉴욕 주민은 약 60%였던 반면 31%가량은 다른 주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나 교육과 의료의 질, 여가 활동과 소셜라이징 등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 주민 중 70%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평가했고 79%는 뉴욕주 내의 여가 활동은 뛰어나거나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셜라이징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77%였고 교육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73%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문제와 경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치안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대답은 51%로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은퇴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평가한 이들은 38%에 그쳤고 경제 안전성이 좋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3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돈 레비 시에나 칼리지 리서치 책임자는 뉴요커들은 뉴욕이라는 지역이 주는 기회와 교육 수준, 구성원에 대해선 크게 만족하고 있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위협받는 경제 안전성과 범죄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일원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들을 압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와이스톤 브릿지에서 그리고 11일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에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63대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들의 총 미납 통행료는 1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류 차량 중 최대 미납 금액은 86,111달러 82센트였고 두 번째로 많은 미납 금액은 66,763달러였습니다. 이 밖에 위조된 타주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다 적발된 운전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MTA 관계자는 교량과 터널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은 통행료 위반 차량들을 상시 감시 중이며 위조 차량 번호판과 통행료 미납 이력이 있는 차량들은 즉시 견인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MTA는 지난 한 해 동안 톨비 미납 차량 1,800대를 압수했고 톨비 징수를 위한 카메라 인식을 피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다닌 차량 7,200대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최근 정시 전형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예일대를 제외하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합격률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버드가 발표한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조기 정시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총 56,937명이 지원한 가운데 1,942명이 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3.41%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해 합격률 3.19%보다 0.22%포인트 상승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버드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비율은 29.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합격자 약 3명 가운데 1명이 아시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컬럼비아 대학도 3.9%의 합격률을 기록해 전년보다 0.17% 상승했고 브라운 역시 5.08%의 합격률로 지난해보다 0.06% 소폭 올랐습니다. 다트머스는 합격률이 6.23%로 전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예일이 유일하게 전년보다 0.11% 낮은 4.35%의 합격률로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프린스턴과 펜실베니아대, 코넬 등은 정시 전형 합격자 통보를 했지만 세부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명문대 합격률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합격률이 3에서 6%대의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상위권 대학에는 지원자가 몰리는 반면 중상위권 대학이나 하위권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면서 대학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찻값은 물론 이자율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84개월의 장기 할부 옵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웨이크가 온라인 차 매매 마켓플레이스인 트루카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표준 60개월, 길어야 72개월이었던 오토론 할부 기간은 역대 최고 수준의 차값으로 인해 늘어나면서 72개월이 표준이 되고 최대 84개월 옵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차값은 물론 이자율까지 급등해 오토론 월 할부금이 평균 $730로 치솟고 소비자들의 페이먼트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84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트루카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 알렉 나나 신캄 수석 부사장은 할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딜러가 소비자들에게 차 가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690점에서 719점의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이자율 5.99% 기준으로 $4만 달러짜리 신차를 다운 없이 오토론으로 구매할 경우 48개월 할부 월 페이먼트는 $939, 60개월은 월 $773, 72개월은 월 $663, 84개월 할부는 월 $584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고정된다면 이렇게 장기 할부가 월 페이먼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업체는 할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이런 차값과 이자율 상승으로 리스도 급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의 한 목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 약 18,000마리의 소가 폐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지난 10일 저녁 7시경에 텍사스 팬핸들 디미트 마을 사우스포크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과 응급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갇혀있던 사람 1명을 구조했고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화재와 연기로 인해 죽은 소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안관 사무실은 현재 언론을 통해 약 18,000마리의 소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소를 차교장으로 옮기기 전에 소를 가둬두는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불이 번진 탓에 살아남은 소는 몇 마리 없었습니다. 현지 조사관들은 조사 결과 분뇨와 물을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하는 허니베거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해당 기계가 메탄가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물복지연구소는 이번 사고가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치명적인 축사 화재였다고 전했습니다. 동물복지연구소의 농장 동물 프로그램 정책 담당자인 엘리 그레인저는 농장이 상식적인 화재 안전 조치를 채택하길 강력히 권한다며 산채로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배우 송혜교 씨와 함께 하와이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온 오프라인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해외에 남아있는 우리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방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어 및 영어 버전으로 제작될 하와이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서 교수와 송혜교 씨는 2012년부터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33곳에 한국어 안내서와 한글 간판, 부조작품 등을 기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몬테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 3월 찬성 30대 반대 20으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어제 하원 예비 표결에서도 찬성 60대 반대 39가 나와 최종 표결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몬테나주는 틱톡 프리 미국의 시험대가 됩니다. 이 법안은 몬테나주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로드 받으면 틱톡이나 앱스토어에 하루 $10,000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1일 뉴욕시 학교와 공원 인근에서 차량들의 1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뉴욕시 학교와 뉴욕시 공원국이 관리하는 모든 공원과 인접한 도로 및 공원 내부 등에서 물품 상하역 작업이나 승객의 승하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공회전을 1분 이상 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 적발 시 최대 $1,000, 2회 적발 시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례안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서명 후 9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범죄 전문 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뉴저지주 경찰은 지난 10일 린 레너드를 동물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뉴저지주 백화점 주차장에 있던 그의 차량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 40구를 발견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현장 수습을 위해 출동한 동물보호소는 차량 내부에서 생존한 개 38마리와 고양이 8마리를 구조했지만 불행하게도 40마리의 동물 사체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불이 나 동물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트럭에 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섭씨 5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리겠고 오전과 늦은 밤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종종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